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유방암, 폐전이, 뇌전이, 환우, 안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두술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사기 유방암에서 폐전이가 된 상태로 굉장히 오랜 치병 생활을 하다가 약간의 일탈을 이제 꿈꾸게 된 시기가 작년 4월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좀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삶을 좀 이렇게 살려고 4월 달에 제가 보라카이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보라카이로 여행을 가서 허리가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액티비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 바다에서 타는 UFO라는 기구를 타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서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허리가 부러졌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통증은 있었지만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허리에 디스크가 파열됐다, 사람들이 그 정도로 생각을 했고, 제가 또 보라카이에 다녀오고 한 3일 후에 가족여행으로 후쿠오카에 가서 골프를 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리가 부러졌을 거랑은 상상도 못하고 후쿠오카에 가서 골프 여행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허리가 부러졌다는 걸 인지를 못하다가 6월 달에 추적 관찰을 하러 삼성 서울병원에 갔는데 교수님께서 허리가 부러졌다, 흉추 12번이 압박골절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라카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는 지금 환자분의 나이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 정도 충격으로 흉추 12번이 골절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판단하시는 거는 뼈에 전이가 된 것 같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말 천청병력 같은 이야기였죠. 사실 제 환우분들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환우분들 중에서도 뼈에 전이가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극도의 통증과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허리에 뼈에 전이가 됐다, 흉추 12번에 전이가 됐다라는 소식은 저에겐 너무 암담했습니다. 교수님한테 그러면 이게 만약에 뼈에 전이가 안 된 거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교수님께서는 골다공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 나이가 젊어서 골다공증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전신 PET-CT를 다 찍고 본스캔도 다 해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저한테 혹시 또 다른 증상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두통이 조금 있고 근데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고 가끔 팔다리가 너무 저리다, 그런데 운전을 오래 했을 때 나타나는 거라 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허리에 어쨌든 디스크가 파열된 줄 알았기 때문에 허리 쪽 통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다 이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참에 뇌 MRI부터 PET-CT, 본스캔을 다 해보자 라고 하셨고, 한마디로 전신 스캔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유방암을 전절제를 했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절제를 하고 나서 유방에 확장기를 달아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확장기를 단 상태로는 MRI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장기를 빼는 수술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바로 MRI와 본스캔, PET-CT를 찍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사실은 혈액종양내과 교수님한테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성형외과 교수님과 뇌 MRI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약간 3초간의 정적이 흘렀는데, 성형외과 교수님은 어쨌든 뇌 MRI 판독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같이 제 뇌 사진을 봤을 때 오른쪽 뇌에 진짜 커다란 공 같은 게 하나 떡하니 있는 거예요. 성형외과 교수님께서는 이거 뭐 별거 아닐 거야, 이거 뭐 옛날에 뭐 흔적일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예상을 했죠. 뇌에 뭐가 있구나 라고 이제 예상은 한 상태에서 혈종과 교수님이 부르셔가지고 교수님께서 다행히 뼈에 전이는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뇌에 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뼈까지 전이 된 것이 만약에 밝혀졌으면 제가 진짜 더 암담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뼈에는 전이가 없고 뇌에는 5cm짜리가 있다, 이건 빨리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7월 2일 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7월 2일 날이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결혼기념일 날 뇌에 종양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3주 후인 7월 23일 날 개두술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것 같아요. 6월 말에 뇌 추적 관찰에서 척추에 흉추 압박골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전신 스캔을 하고 7월 2일 날 MRI 촬영해서 뇌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23일 날 개두술을 했기 때문에 뭔가 제가
정확하게 제 상황을 인지하고 했다기보다는 진짜 번갯불 콩 구워 먹듯이 수술을 하게 되어서 정신없이 개두술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뇌에 뭔가 있다는 게 느낌이 와서 개두술을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흉추와 만약에 압박골절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뇌에 5cm짜리 종양이 있다는 거를 절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알아차릴 수 없었을 거라서 저한테는 흉추 압박 골절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보라카이 여행을 가기 정말 잘했다. 많은 암 환우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사실 폐전이가 되고 나서 뇌전이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에서 뇌가 굉장히 전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방암 앓고 계신 분들은 사실 뇌에 종양이 있다고 해서 두통이 있다거나 특이점이 빨리 발견되진 않는데요. 뇌 MRI를 사실 자주 찍을 수 있는 부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뇌에 조금 두통이 있다거나 알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본병원 교수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뇌 MRI를 좀 주기적으로 찍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환우분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간전이, 폐전이, 그다음에 뼈전이가 되신 분이었는데, 교수님한테 뇌에 두통이 있다. 뇌에 두통이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교수님께서 하던 항암도 중단하고 뇌 MRI를 찍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연치 않게 1cm짜리 종양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거를 감마나이프로 빠르게 제거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뇌 MRI를 찍을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뇌 종양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발견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5cm가 아니었고 만약에 3cm 미만이었으면 사실 개두술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개두술은 뇌를 여는 수술이고 어쨌든 뇌를 연다는 거는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마나이프로 방사선 수술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그게 정말 효율적이잖아요. 빠르게 조기 발견되는 게 좋기 때문에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이런 분들은 뇌에 전이가 잘 된다고 하니까 개두술 하기 전에 이렇게 종양이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뇌 MRI를 주기적으로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우선 내비게이션 MRI라는 걸 찍어요. 내비게이션 MRI는 어떻게 내 뇌를 열어서 수술을 할 것인가들을 이제 교수님이 먼저 그림을 그리시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뇌 내비게이션을 찍기 전에 이제 미리 입원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설명을 듣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긴장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수술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수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할 부위를 머리를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미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당시에 가슴에 수술을 하고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뒤쪽에 두정엽에 5cm짜리 종양이 있어서 사실은 엎드려서 개두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이었는데, 제가 장기간 엎드릴 수가 없어서 정방향으로 누워서 이제 수술을 하게 돼서 좀 수술 범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운이 좋게도 제 종양 범위가 되게 동그랗게 뇌 바깥쪽으로 자랐어요. 암을 보면 핵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분명히 발현이 됐다고 이렇게 교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발점 부분은 좀 안쪽이었는데 뇌가 더 만약에 안쪽으로 자랐으면은 중요 부위까지 들어갔을 거고 아마 수술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뇌 종양이 약간 바깥쪽으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뇌 막이나 뇌 뼈에까지는 전이가 안 됐는데 뇌 운동신경은 많이 먹어 들어가서 열어봤을 때 운동신경을 건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안도감이 있었고, 또 교수님이 워낙 뇌신경외과에서 또 유명하신 분이셨고 수술을 잘하신 분이시라서 교수님의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불안감이 높지는 않고 안정감이 있어서 수술하기 전까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많은 생각이 들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되게 초연해졌어요. 오히려 되게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감정이 되게 조용하고 고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신 마취를 들어가기 전에 호흡을 이제 이렇게 3번 하면은 거의 레드 선 되듯이 이제 이렇게 무의 상태로 되는데, 딱
딱 눈을 떴을 때 중환자실이었거든요. 중환자실에는 저와 같이 수술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누워 계셨어요. 근데 저도 어쨌든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손에는 이제 산소 포화도를 끼고 있었고, 뇌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고, 팔다리가 묶여 있었던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분한테 팔다리를 왜 이렇게 묶어놨었냐라고 물어봤더니, 뇌 수술한 환자분들이 깨어났을 때 자기의 머리를 뜯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약간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머리에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뜯을 수가 있어가지고 팔다리를 다 약간 묶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렇게 팔다리가 묶여 있고 진짜 막 머리에 자꾸 손을 대는 환자분들도 있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24시간 홀딩을 해서 제 상태가 호전이 됐을 때 병실로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4시간을 중환자실에서 잘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청 불편하죠. 어쨌든 뇌에는 지금 수술을 했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전신마취에서 깨어났으니까 정신은 혼미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 이제 한번 면회가 가능해가지고 남편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중환자실에서 수술 후 깨어났을 때 왼쪽 팔다리의 감각은 거의 정상처럼 저한테 느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병실로 이동을 하고 나니까 점점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겁이 났고, 우선은 빨리 회복해서 재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붕대를 이제 머리에 칭칭 감고 있고 스테플러로 수술 부위를 찍어 놓은 상태에서 뇌에는 살짝 붓기, 한마디로 뇌 부종이 있는 상태고, 그것이 가라앉아야 제가 퇴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뇌 부종이 약간 우리 외계인, 꽃갈콘 이런 화성인 할 때 약간 뾰족한 상태 있잖아요. 약간 그런 콘 모양으로 머리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자놀이부터 뇌 둘레를 꽉 압박을 해놔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많이 압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진짜 정신이 혼미했고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다시 만약에 뇌 수술을 한다고 하면 뇌 수술이 힘들었다기보다는 그 며칠 그 뇌 부종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압박 붕대를 감아놨던 게 사실 더 힘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뇌 부종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를 수술 전부터 복용을 했는데, 수술 후에는 이제 막강한 스테로이드제가 투여가 돼요. 그때 하루에 먹었던 스테로이드제가 24알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각성 효과가 굉장히 강해서 잠을 자는 건지 잠을 안 자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옆에서 이제 남편이 간호를 하는데 거의 저는 뭐 깨어있다시피 한 상태로 계속 있고, 그다음에 이게 뇌를 압박해 놓은 상태라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역감이 너무 심해서 이 뇌 압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수술 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는 상태, 계속 토하고 계속 진통제를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진통제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 진통제를 못 맞아요. 성 진통제를 맞으면 거의 사람이 반혼수 상태처럼 계속 잠을 자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거를 아이 낳을 때도 한번 느꼈고 유방암 수술했을 때도 느낀 상태여가지고 저는 진통제는 안 맞겠다 하고서는 입원을 한 상태였는데, 제가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진통제 이제 끝이 진통제도 제가 달라고 막 요구를 하는 그런 상태 정도로 갔었어요. 그런데 정말 뇌 압박 붕대를 풀자마자 너무나 상태가 호전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뇌가 압박되어 있어서 그랬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환자분들보다는 조금 일찍 퇴원을 하는 케이스, 그 상태에서는 교수님이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내일 퇴원 못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내일 어떻게 퇴원하지 했는데, 그 뇌에 압박된 붕대를 풀자마자 이래서 교수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들 정도로 너무 빠르게 호전이 돼서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한 4박 5일 만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압박 붕대를 풀고 나서 제 얼굴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머리에는 이제 밀어가지고 이제 덕지덕지 반창고가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배 싸는 스티로폼 같은 거 아시나요? 붕대 아닌 붕대를 이렇게 씌워 놓거든요. 그런 상태여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환자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다시 내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있어야 복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쉰 적이 없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바로 사실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의
스케줄러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걸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술해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기억을 혹시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청나게 꼼꼼히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기억은 다행히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인지에 대한 문제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것이 조금 힘들었냐면 부팅이 늦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는 어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순서가 따다다닥 생각이 난다면 지금은 어디서부터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것이 조금 스타트가 힘든 그런 느낌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 일을 시작하면 되는데 그거를 한참 동안 좀 생각해야 여기서부터 내가 일을 하면 되지 라고 하기 때문에 10분이면 끝날 일을 거의 뭐 1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수술 후 부작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것은 어쨌든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학습을 통해서도 그거는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거의 손상은 제가 오른쪽을 수술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데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일상생활이 불편함보다는 업무적으로 할 때 좀 불편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두술을 하게 된 과정과 개두술을 했을 때의 제 심정, 그리고 개두술 하고 나서의 제가 힘들었던 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개두술 하고 나서 감마 나이프도 진행하고 지금까지 항암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